Tune into 98.1 and hear your language. 欢迎你收听民族广播电台 FM 98.1。Bienvenidos a esta es Radio 4EB FM. Estás en la emisora del mundo 4EB FM 98.1. Bonjour, vous écoutez Radio 4EB FM, la voix multiculturelle de Brisbane. Konnichiwa, Radio 4EB. Estás escuchando Radio 4EB, no le cambies. Welcome to Radio 4EB FM.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뭐? 브리스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브리스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가지 다른 매력의 코너지기들. 오 마이 갓.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채널 고정. You're listening to 98.1 Radio 4EB FM,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만한 195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재작년 2011년에 서거하신 스티브 잡스. 그는 애플의 창업자이자 수많은 혁신적 IT 제품을 만든 천재 개발자인데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시작해 지금의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에게는 스티브 잡스의 10계명이라 불리는 그만의 독창적인 성공 철학 10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하나, 완벽하게 업무를 챙겨라. 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셋, 냉혹하게 판단하라. 넷, 외부 소리만을 믿지 마라. 다섯, 끊임없이 연구하라. 여섯, 결론은 간결하게 정리하라. 일곱, 비밀을 지켜라. 여덟, 작은 팀 위주로 운영하라. 아홉, 채찍보다 당근을 주어라. 열, 극한으로 시험하라. 수고했어 오늘도 하지만 최근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다룬 영화에서 보여주듯 그도 순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는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그리고 성공 뒤에는 그 자신만의 10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10계명을 만들어서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밤을 잊은 브리즈번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테마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불타는 의욕을 가진 남자 박찬규입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코너지기 여러분들도 여지없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브리즈번에서의 성공적인 생활을 원하시나요?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들을 소개해 주실 미영씨와 함께하는 오지 인포. 오늘 영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김군의 영화의 발견.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UV의
성공. 우리 뮤비 터졌어 우리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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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음악은 같은 평화야 너와 내가 만들었던 축복이야 지금도 싸이월드 3위 이길 수가 없는 비효리 솔직히 우리 CD 가장 싼 CD 대충 갖고 오는 싼 CD 그래도 우리 CD 우리가 만든 CD 밤새 울고 웃던 첫 CD 유부이 원한다면 사인해줄게 유부이 원한다면 사진 찍어줄게 CD를 원한다면 5,900원 CD를 원한다면 앰프걸스에서 팔아 형에게 인기란 건 다 거품이야 형에게 음악이란 또 다른 돈벌이 너에게 인기란 건 아직은 모르겠어 너에게 음악이란 나 역시 돈벌이 우리 뮤비 터졌어 우리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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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뮤직 전화기 불났지 유세윤 사인 받아달라 불났지 이건 뭐지 실시간 검색 1위 잊지 못한 2시간의 짜릿함 나는 세윤 모아세유 CD 주문 안 하시고 무하세요 나름 한정판 구할 수 없는 판 시간 지날수록 더욱 비싸지는 판 유부이 원한다면 음악 만들어줄게 유부이 원한다면 콘서트 열어줄게 CD를 원한다면 무조건 사야 해 CD를 원한다면 내 거라도 줄게 형에게 인기란 건 다 거품이야 형에게 음악이란 또 다른 돈벌이 너에게 인기란 건 아직은 모르겠어 너에게 음악이란 나 역시 돈벌이 우리 뮤비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터졌어 우리 둘이 우리 뮤비 터졌어 우리 둘이 Hey,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some music. What kind of music? World music. Did you know about some radio stations? 4EB, I think is the name. What? 98.1 FM. Good music. What? We do that again. We have that. Radio 4EB FM. On 98.1.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방송은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브리즈번이 심심하시다고요? 브리즈번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아시고 싶으시다고요? 달나라가 알려드립니다. 오지 인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영 씨.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니, 영화의 발견을 딴 분 김군 씨에게 넘기시고 뭐 하시면서 도대체 지내셨나요? 사실 저희가 목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그때 학교 수업이 딱 걸려갖고 어쩔 수 없이 울먹이면서 넘겼죠. 아유, 그러시군요. 이제 또 학교가 방학이라 그렇죠. 여유가 좀 생기실 것 같은데 라디오 컴백하실 건가요? 여유는 생기겠지만 라디오는 김군에게 맡기고 전 라디오 애청자로 남을게요. 와와와와와. 아쉽네요. 아유, 그렇죠. 자주 목소리를 찾아뵙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브리즈번 소식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수진 씨를 대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벌써 11월이네요. 요즘 또 슈퍼마켓이나 또 다른 샵을 가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들을 팔고 있습니다. 아, 벌써 11월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아, 저도 그런데요. 11월인 것도 실감이 안 나지만 곧 한 해의 또 마지막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다니. 그렇죠. 또 더욱 놀라운 건 11월 8일부터 시티에 있는 마이어에서 크리스마스 윈도우즈 앤 산타랜드 전시가 벌써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시티에 있는 마이어의 쇼윈도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매년 크리스마스 장식을 전시하는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장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또 다채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아, 저도 시티를 가다가 한번 들려봐야겠어요. 네, 달나라 애청자 여러분들도 시티를 가시는 길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구경하세요. 또 개인적으로는 매해마다 크리스마스 테마가 또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컬러나 장식이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오지 인포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라이트 판타스틱 엑스포 88?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라이트 판타스틱이라면 불빛과 관련된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엑스포 88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데요. 네. 이미 올해 4월부터 이 행사를 하고 있었죠. 네, 프로듀서인 또 마이크 뮬린스가 행사를 기획하면서 코스튬 디자이너 팀과 라이트 스페셜리스트 팀 그리고 퍼포먼스 팀까지 아주 대단한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612, 612 ABC 메모리 부스에서는요. 네. 유명한 엑스포들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엑스포 88 18A 행사는요.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고요. 내년 1월 27일까지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천천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료도 무료? 프리이니까요. 시티에 있는데, 시티에 있는데 시간이 있다 하시면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사에 가려면요. 브리즈번 킹조지 스퀘어, 브리즈번 시티홀에 있는 3층에 있는 뮤지엄 오브 브리즈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요. 홈페이지 www.museumoff죠. 브리즈번 brisbane.com.au로 접속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또 볼거리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한 행사도 볼거리 행사인데요. 좋다. 창규 씨, 미국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아우, 뭐 미국 하면 뭐 자유의 여신상, 뭐 뉴욕, 캘리포니아, 그렇죠. 마이애미, 뭐 헐리우드, 뭐 이런 거 많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좋아요. 네, 캘리포니아 디자인 1930년부터 1965년 Living in a Modern Way 행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또 전시 행사군요.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보니 아무래도 예전 가구 디자인들이나 의상, 소품 등등을 전시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감이 오시나요? 네. 이 행사는 원래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기획된 행사인데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의 디자인의 아이콘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입니다. 네, 저도 10년 전과 또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디자인들의 변천사가 있었음을 느끼는데요. 19세기 또 중반이면 정말 볼거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이미 또 저희 시대는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물건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노베이티브한 가구를 디자인하기로 유명했던 차키즈 그리고 기타 브랜드들의 가구들도 있고요. 오리지널 바비 인형도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리바이스 501 청바지도 소개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건 뭐 클래식한 웨스턴 라이프의 시대적 상징이었던 옷 맞죠? 맞습니다. 또 역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에서도 이런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세대들의 가구나 물건 그리고 소품,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저도 그런 곳을 가보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색적이다라고도 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건 서양판 행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전 영화나 고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에서 접할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직접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 또 다르겠죠, 느낌이. 네, 이 캘리포니아 디자인 1930년대부터 1965년대까지의 행사는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장소는 사우스뱅크에 있는 스탠리 플레이스의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 또는 갤러리 오브 모던 아트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qoma.qld.gov.au로 가시면 더욱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티켓은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티켓은 구매해야 되고요. 티켓 부스는 오후 4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혹시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 갤러리 오브 모던 아트 QAGOMA의 멤버가 되시면 무료로 또 행사를 관람하실 수 있는 찬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QA 고마에서 네. 전시하는 행사들이 많은데요. 전시회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료 또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유, 참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 꼭 하겠습니다. 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네, 오늘 또 오지 인포에서는 미영 씨가 라이트 판타스틱 그리고 엑스포 88, 엑스포 88 행사와 캘리포니아 디자인 1930, 1965년도까지 Living in a Modern Way 행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지 인포 2부에서는요. 또 김군과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이번 주도 김군이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인터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트러블 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듣고 웅기 씨의 대타죠? 김군 씨와 김군 씨와 오지인포도 인터뷰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미영 씨.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찾을 수 없는 혼자 남은 이 거리에 서서 널 지우려고 애써 이제 널 그리워하다 널 잊지 못해 혼자 길을 걷다 우연히 널 마주칠까봐 주위를 살피다가 그 자리에 섰어 우리 함께 했던 추억 가득한 이곳에서 너를 잊지 못해 자꾸 생각이 나 바보처럼 네가 오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때가 좋았어 왜 그땐 그토록 미워했는지 후회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겨울이 오면 찾을 수 없는 혼자 남은 이 거리에 서서 널 지우려고 애써 이제 널 그리워하다 널 잊지 못해 너와 닮은 사람이 날 옆을 지날 때마다 혹시 네가 아닐까 몰래 훔쳐보곤 해 우리 자주 가던 건널목 커피숍 앞에서 혼자 서성이 딴을 기다렸어 이젠 그건 다신 오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어 도저히 널 잊지 못해서 왜 그땐 그토록 싫어했는지 후회돼 널 다시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겨울이 오면 찾을 수 없는
트러블 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듣고 오지인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게스트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월드옥타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혜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드니하고 발리에 홀리데이를 마치고 이제 달나라로 홀리데이를 온 김혜연입니다. 와우, 발리. 예. 또 어디라고요? 시드니요. 시드니. 야, 휴가 또 완벽하게 또 다녀오셨네요. 화려한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바쁘신 분이에요. 거의 뭐 조수미급이에요. 네.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뭐 이제 예약을 했죠. 예약을 다 해놔야 됩니다. 네.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연입니다. 저는 현재 주정부 아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호주에 온 지 11년 차인 기혼 여성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정부 아동병원에서 6년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2010년부터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의 차세대 무역스쿨을 수료한 후에 월드옥타 차세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그 이외에도 김혜연 씨는 크리스찬 청소년 사역으로 매년 뉴스 컨퍼런스를 섬기고 있고 또한 지난 7월부터 퀸슬랜드주 한인회의 행정사무 국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호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호주에 온 지는 11년쯤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의료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틈틈이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회 일을 하게 됐는데 협회 일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 시장에 대한 개방 정책이 진행되리라는 엄청난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큰 정보를 정말 접하시게 되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면 제 직업적으로나 또 사회 활동 면에서 저희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리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하고 또 상대적으로 평화스럽고 또 깨끗한 호주를 선택하여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호주는 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평화롭고 좀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호주에서 이제 현재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간호사로서의 직업은 유학 시절부터 이제 간호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 옥타 활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차세대 무역스쿨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무역업에 종사는 하진 않지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시 저희 이민사회에 한인들을 교육하고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한글학교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계기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한글학교 다음으로 시작되는 한인교육 프로그램이었군요. 예, 한글 학교와는 또 성격이 다르지만 네네. 알차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생각하여서 지원하고 또 수료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월드옥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세계 경제인 대회나 모국 방문 등의 월드옥타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활동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퀸즐랜드 한인의 활동 역시 여러 사회 활동 중에 만나게 된 분들의 제의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으로도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사회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서 제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또 사람과 사람, 정보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에 몰두할 때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야, 또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실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모든 일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신나고 또 적성에 맞아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옥타 활동을 통해서는 여러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인들 또 글로벌 인재들을 만나고 또 세상을 좀 더 크고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돼서 정말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월드옥타 지원하신 월드옥타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월드옥타는 한민족 최대의 경제 네트워크고요.
한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민간 경제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문화 여러 분야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해외 한인들의 단체입니다. 네,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65개국 123회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세계 할인 경제인 대회,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 차세대 무역스쿨, 해외 시장 개척 사업, 해외 인턴 사업, 글로벌 창업 지원 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단체라고 합니다. 이야, 되게 큰 단체예요. 예, 굉장히 큰 단체예요. 큰일 하시는 분이셨네. 월드 옥타 이제 브리즈번 차세대 무역스쿨 동문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차세대 무역스쿨은 사실 월드 옥타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경제 사관 생도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브리스번에서는 지난 8월 제4회의 무역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또 4회로 200여 명의 수료생들이 배출이 되었고 현재 또 50여 명의 차세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른 지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 지회의 역사에 따라서 사실 월드 옥타가 차세대 무역스쿨을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되고요. 그 10년 전부터 시작한 호주에 있는 시드니나 미국에 있는 뉴욕 이런 지회들은 올해로 10번째 무역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리스번은 올해가 4기고요. 그리고 무역스쿨을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남과 공유가 상당히 활발한 그런 또 커뮤니티가 진행되고 있군요. 예. 네. 그럼 동문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무역스쿨을 이제 수료하고 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또 각자 다른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인 만큼 또 젊은 사람들이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또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오세요. 내년 7월 8월에도 무역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무역스쿨에 들어가려면 좀 무슨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원래 목적은 이제 여러 그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동포를 중심으로 지원자들을 선별해서 무역스쿨을 수료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이 외에도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현재 공부를 하시고 계신 유학생들도 지원은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무역스쿨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선별을 합니다. 아무나 뽑히는 건 사회 클래스의 동물이네요. 그럼 이제 만남과 이제 공유가 활발한 커뮤니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월드 옥타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저번 주에 시드니와 발리를 다녀왔는데요. 한 2주간 진행이 되었는데, 시드니에서 이제 월드 옥타에서는 1년에 2번 큰 대회를 엽니다. 봄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봄에 세계 제표자 대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세계 경제인 대회를 여는데요. 올해가 2013년이니까 홀수해죠. 홀수해의 가을 세계 경제인 대회는 외국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월드 옥타의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의 지회에서 열리거든요. 이번 월드 옥타 회장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발리에서 세계 경제인 대회가 진행을 돼서 제가 저번 주에 발리를 다녀왔고요. 또 그 전주에는 월드 옥타에서 각 대륙별로 또 지역 경제인 대회를 이제 열고 있는데 시드니에서 대양주 경제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대양주라고 하면 현재 저희 호주에 있는 5개 지회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퍼스, 아들레이드 이 5개 지회와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크라이스처치 그래서 7개 지회가 구성된 대양주 경제인 대회를 열었고요. 특별 손님으로 한국에 계신 법륜 스님을 모셔서 또 교민 경제 세미나도 듣는 좋은 계기가 있어서 또 시드니에도 참여하고 발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대회들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런 대회들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양주별로 이제 대양주 차세대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의 기회들이 제공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넓혀가고 또 지속적으로 함께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저희 동문회가 더욱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회장님에 따라서 이제 그 행사가 또 틀려지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짝수회에는 한국에서 지자체와 더불어서 경제인 대회를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있는 대회는 지자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아주 인도네시아니까 발리에서 하고 회장님에 따라 좀 여행이 좀 틀려지겠네요. 예, 2년 전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겠다. 나라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다 좋은 곳만 가네요. 발리, 경주, 뭐 제주도, 말레이시아. 안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또 관광지만 골라서 가시는 것 같아요. 남북만 아니면 뭐 다 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과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접목한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인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또 호주 사회의 한인들의 우수성과 활동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또 2세를 위한, 그러니까 정체성을 위한 그런 뭐 교육이나 세미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호주 사회에 저희 한인들의 우수성과 활동을 알리는 그런 일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또 월드 옥타를 알게 된 여러 가지 월드 옥타를 통해서 알게 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좋은 일들도 사실은 해보고 싶습니다. 야, 혜연 씨 뭐 제가 봤을 때 호주에 정치계로 나가셔도 손색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비전이 상당하시네요. 뭐 브리즈번의 나이팅게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 혜연 씨 청취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 땅, 또 넓게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면서 또한 각자가 추구하는 일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나간다면 저희 한국인의 위상들도 높아지고 또 활동들을 통해서 훗날에는 자신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김혜연 씨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도 김혜연 씨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김혜연 씨는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앞으로 늘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지인포 2부는 참 좋은 방송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공익방송, 장난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김혜연 씨가 원하시는 신청곡이 있으시죠? 예, 제가 7080 세대인데요. 야, 요즘도 뜨죠, 7080 세대. 제가 유학 후에 사실은 한국 방송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여러 가지 한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한국 방송과도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곡들을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7080 곡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달나라에서 초대해 주셔서 참 영광이고요. 달나라 애청자들과 함께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이따 다시 오고요. 일단 신청곡 듣기 전에 이제 항상 웅기 씨가 말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네. 달나라와 쉐어하고 싶은 사연이 있거나 달나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DIO에 여러분의 질문과 궁금한 점을 올려주세요. 네, 우리 또 브리즈번의 나이팅게일 씨죠. 네, 김혜연 씨 7080의 또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건모, 박광현이 부른 함께라는 곡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더불어 함께 살며 누군가 주저앉을 때 이렇게 세우는 서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또 김혜연 씨가 이 곡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김건모, 박광현의 함께를 들으시면서 김혜연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걷고 있었다는 걸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Anytime, anywhere, anyone. Turn on your radio. Tune in to 4EB FM. It's your language, it's your life. Communicating with you since 1975. The 2013 Building for the Future Radiothon has been a great success, but now we need to receive your pledge in order to put you into the major prize draw, which will be drawn on Monday, December 9. If you still haven't pledged a donation, it's not too late to pledge and enter the major prize draw, but don't delay, as all pledges must be paid by close of business on Friday, December 6. For payments details, call the station during office hours on 3240-8600.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다음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달나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선 퀸즐랜드 달나라 게시판,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저희 이메일 codibris@gmail.co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정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 학기를 마무리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교 친구들이랑 못 만나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 관련 문제로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취업 무사히 할 수 있겠죠? 네, 정글님 졸업을 또 앞두시고 계시는군요. 본격적으로 또 사회로 들어가는 시기랄까요? 물론 다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들어가듯 대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정글님은 이미 사회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하시고요. 다 잘 될 거예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의 복. Yeah.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나를 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 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단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완성되는 곳. 기회란 것도 온다면 옆으로 치워놓은 꿈 때문에 텅 빈 껍데기뿐인 너보다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 날 걱정하는 듯 말하면 네 실패를 숨겨도 돼. 다치기 싫은 맘뿐인 넌 가만히만 있어.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만 하지.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터 가진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겐 축복을.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게 문제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 혐오와 오만.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열정의 고갈,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게 내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 제대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그저 어딘가 먼 데로 가진 걸 다 갖다 버린 대로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때는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미친놈같이 뒤지고 지치며 평화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고. 불안함 감추기 위해 목소리 높이며 자존심에 대한 얘기로 화내며 짓거리고 헤매였네 어지럽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던 때. 그때로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진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내 의식에 스며든 질기고 지독한 감기. 몇 시간을 자든지 개운치 못한 아침.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에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멈춰야겠으면 지금 멈춰 우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처음부터 모든 게 익숙할 수 없는 거잖아.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정경준님의 사연입니다. 떠올려봐 다시 설렐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군대 전역 후 곧바로 취업해 열심히 직장생활 중인데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걸까요? 이 멋진 20대 청춘, 뜨겁게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겼던 제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주어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소개팅 일주일 전부터 뭘 입고 나가야 할지, 뭘 먹자고 할지, 뭘 해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잠을 설칠 만큼 참 걱정을 많이 했었죠. 정말 저 바보 같죠?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소개팅 당일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정말 어떻게 그 소개팅 장소를 간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 인생의 첫 소개팅을 나가 드디어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갑내기인 그녀, 저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너무나 성격이 좋았던 그녀 덕분에 소개팅 분위기는 화기애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분위기, 미소, 목소리, 상냥한 태도와 청순한 그녀의 외모까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소개팅해준 친구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녀와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라도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용기 내어 고백하려 합니다. 성경아 안녕? 나 경준이야. 아직 많이 어색하지만 앞으로 더 친해져서 더 좋은 사이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경아, 그날 소개팅 어색하지 않게 밝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많이 웃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너의 그 웃음 매일 듣고 싶어. 매일 웃게 해주는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앞으로 잘해보자. 성경아, 좋아해? 야, 정경준님, 소름 돋을 만큼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막 사랑이 피어오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릴 건 딱히 없고요. 지금처럼 연락 잘 하시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성경씨도 경준씨의 그 마음을 읽고 성경씨도 마음을 열고 정경준씨의 이쁜 여자친구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쳐가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지금 인연이 닿았으니 두 분 마음속에 그 인연이 스며들어서 사랑으로 발전하시길 바라며 승경씨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경준씨를 위해 용기 내어 고백하려는 남자들을 위한 노래 전람의 최중진담 띄워드릴게요.
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Welcome to 4EB, sharing the world with you on 98.1 FM. Hi, I'm Lord Mayor Graham Quirk. Brisbane residents who have a green thumb should jump onto Council's new online Community Gardens Guide, which has all the information you'll need to set up a community garden. I want Brisbane to be Australia's cleanest and greenest city,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e've created this guide. This guide will assist residents interested in joining, starting or improving a community garden.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brisbane.qld.gov.au and search for Community Garden Guide or contact Council on 3403 8888.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어젯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있던 당신, 정지 버튼을 누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속 시원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군의 영화의 발견. 네, 영화에 또 재미를 더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김군의 영화의 발견에 김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너가 많이 길어지니까 좋네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러게 또 옹기 씨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아주 무사히 마쳤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네요. 웅기 씨가 큰 일을 하지는 않네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몇 마디 안 해요. 웅기 씨 미안해요. 네, 일단은 조금이나마 영화의 진짜 맥이 재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김군입니다. 네, 꽉 찬 진행과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점점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올수록 재미있는 영화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계의 특수기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이제 웬만한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
뭐 1조 대 영화들 이야, 다 등장을 헐리우드. 하죠. 그렇죠. 아유, 이 벌써 당시에 연말이네요. 연말이 왔어요. 벌써. 그렇죠. 대부분 또 겨울방학에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다이아드 시리즈가 그렇죠. 겨울방학만 되면 개봉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죠. 다이아드는 꼭 겨울에 나왔어야 돼요. 아, 윌리스 형님,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 예. 아, 그 친한가 봐요. 예? 친한가 봐요. 아, 윌 형. 예. 윌 형이에요? 아, 윌 형. 윌 씨인가요? 네, 윌리스 형님. 그렇군요. 예.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어요. 전화 좀 드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2월까지도 이제 상당히 많은 기대작들이 아주 즐비해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최근에 개봉한 토르 어둠의 세계가 겨울방학 영화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헝거 게임 캐치 파이어가 개봉하고 이제 호빗 두 번째 시즌 스마우그의 폐허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영화로 돌아오신 해리슨 포드 형님의 엔더스 게임이 이제 연속으로 이제 SF 영화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이야,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애청자 여러분들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극장을 찾아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화 정보를 제공하면서 타국에서 비싼 돈 주고 영화를 네. 봐야 되는 이유를 드리면서 영화 관람에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김군의 영화의 발견 첫 코너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라 에서는 영화 어떤 걸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주 이 영화 아주 소개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가 들어왔습니다. 두둥. 크리스 햄스워스 형님. 두둥.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와우. 이제 빵빵한 근육을 자랑하고 Fantastic. 이제 호주 엉아 소르의 정신 사나워. 소르의 어둠의 세계인데.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현재 또 호주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고요. 많은 광고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극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네, 그리고 호주 극장에서 본다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언어적 어려움이 없어요. 이 형이 그렇게 큰 말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이 망치 들고 온 형은 애들을 처부수기만 하지 큰 대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다. 좋고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아주 신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추천할 만하죠. 네, 또 토르 이제 1편이라든지 어벤져스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볼거리가 나온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미국 유명 만화 캐릭터 소르에 관한 영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벨이라는 회사에 많은 만화 캐릭터가 영화화되었죠? 네, 정말 많은 캐릭터가 영화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캐릭터 중에 이제 그 캐릭터들이 또 한 영화에 또 뭉치기도 했었죠. 그렇죠. 또 마벨 만화가 영화가 되면 엄청난 히트를 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또 마벨 만화의 인기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확실히 이제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 노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인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토르고. 일단 또 이 어벤져스 팀이라고 불리는 영웅 집단의 인물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닉 퓨리 그리고 토르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구를 지키고 계시죠. 네, 좋네요. 든든합니다. 다 든든하신 분들이네요. 네. 근데 이제 마벨 시리즈나 이제 DC 시리즈가 있습니다. DC 코믹스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실 때 이제 좀 영화 볼 땐 참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꼬집어서 저네들 왜 날 수 있어 뭐 이렇게 꼬집어서 본다면은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또 아무래도 또 만화가 원작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갑작스러운 그런 능력들에 조금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들의 또 무기에 대해서 조금 가끔씩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토르의 망치질 저걸 왜 갖고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영화를 보면서 저거 망치를 무기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리즈가 이제 영화들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이제 영화적으로도 크게 손색이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유치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지만은 지금은 유치한 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토르는 일반 히어로들과는 조금 다르게 또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북유럽에서 오래된 신화죠.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을 이제 마벨의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다른 히어로와는 틀리게 이제 토르의 무기나 토르의 이제 가정사, 이제 아빠, 그 형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일반 신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도 또 이번에 토르 2까지 나온 거라면 전작의 흥행이 큰 요소로 적용했다는 건데요. 제가 알기에는 토르 1이 큰 흥행은 안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나탈리 포트만 언니, 예. 나탈리 포트만 언니랑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 엉아, 예. 두 분이 이제 출연으로 인해서 조금 화제는 됐었죠. 그 언니 영화들 때문에. 네, 언니 영화들 때문에.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크게 이제 뭐 매니아층들한테도 이제 만족을 못 시켰고, 예.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도 그래 저렇게 됐구나라는 그저 그런 영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토르 2까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어벤져스가 아주 큰 힘을 다했죠. 그렇죠. 또 아무래도 또 원작을 그대로 살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이겠죠. 그렇죠. 이제 원작을 살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노블을 원작을 살린다는 거는 더 어렵죠. 그런데 이제 마벨이라는 회사가 이제 모든 영웅들을 하나로 합치기로 하면서 이제 어벤져스가 이제 많은 이윤을 남겨줬죠. 소문났죠. 어벤져스 1조 영화겠죠. 말도 마. 대단합니다 그거. 이유는 근데 죄송한데 얼마 정도 예상할까요? 한 1조로 시작을 했다 영화를. 보내질 분인데. 제 헐리우드에서 가장 비싸게 들인 영화가 그 캐리비안 해적 2입니다. 예. 그게 거의 1조에 가까운 예. 몇천억에 가까운 그 돈으로 들었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바타가 가장 큰 이윤을 남겼는데 그 2조 5천억입니다. 이윤만요? 이윤이 2조입니다. 2조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애플 회사의 3분기 정도까지 이제 이자가 되더라고요. 영화 한 편으로. 그렇죠. 대단합니다. 헐리우드 힘이네요. 1조로 찍을만 하네요. 2조 5천. 한번 만들고 이게 팔면은 이제 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찍어내네요. 그렇죠. 자본으로, 거대한 자본으로. 확실한 비주얼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역시 헐리우드네요. 하여튼 다 부럽습니다. 네. 어찌됐든 또 호주의 근육형 크리스 햄스워스와 나탈리 포트만이 나온다는 거 하나로 일단 많은 관객들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 효과를 생각하신다면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영화 극장에서 꼭 봐라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는 새롭게 돌아온 망치 영화 토르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토르 OST 듣고 다시 올게요.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발견 파트 2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발견 파트 2 아주 빨리 가랍니다. 네. 패널님이 아주 까다로워요. 네, 우리 나래 씨. 저 아까 지적받았어요. 예, 들었어요. 들었어요? 혼나는 거 봤어요? 월요일 왜 했어요? 월요일 사투리 쓰지 말라고요. 네, 형상도 아니라고요. 네.
지적이 많은 우리 패널과 함께. 네, 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가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 지금 집에 가서 좀 울어야겠네요. 월요일 한 100번 연습하고 잘게요. 나래 씨 미안해요. 월요일 어떻게 한다고요? 월요일? 월요일. 네, 월요일 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김군의 영화 다이어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포스트 프로덕션의 하나인 컴퓨터 그래픽에 관해 이야기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영화 촬영의 꽃이자 영화의 심도를 좌우하게 만든 조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명, 일반 또 분들이 조명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저 어두울 때 밝히는 빛 정도일까요? 네, 그 어두울 때 밝히면 랜턴이죠. 조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반 분들이 이제 조명을 생각하시면은 조금 좀 난해하고 이제 조금 그거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조명은 영화 촬영에서 가장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지만 또 일반 관객들은 어떤 조명이 좋은지 심지어는 조명이 설치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명은 아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완벽히 빛의 제공자를 알려주는 방법이랑 직접 드러내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을 또 그렇게 두 가지로 또 분리를 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니 또 신기하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냥 제가 나눈 겁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그래요? 제 코너잖아요. 완벽히 빛의 제공자를 알려주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법. 김군이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명이라는 부분이 이제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상의 조명은 이제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작용하게 됩니다. 간단한 이유를 혹시 들 수 있을까요? 영화상에서 우리가 이제 랜턴을 가지고 있다면 랜턴에서 나온 빛은 영화의 이제 심도를 올려주기보다는 이야기적 목적입니다. 심오한데요? 거리의 가로등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빛들은 밤이다, 어둡다라는 그런 설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기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빛들은. 스토리상으로. 근데 영화상의 이제 조명 대부분은 이런 목적보다는 영화 장면에 이제 심도를 올려주는데 이제 심도라는 것은 명암의 이제 대비입니다. 이 대비가 많고 적음을 이제 올려주는 게 이제 조명의 큰 목적이죠. 그렇구나. 또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또 비교해 본다면요, 그 기능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영화적 조명은 참 많이 심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명암 대비가 아주 크죠. 기본적 헐리우드 조명 시스템에 따르자면은 한 쇼트 안에 이제 공간은 이제 완전한 어둠부터 완전한 밝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장면 안에 또 다양한 밝기를 담고 있다 보니 영화를 보면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조금 고생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암의 비율로 영화라는 매체가 이제 입체감이 느껴지고 한 공간을 표현해도 그 공간을 전체적인 이게 공간이라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조명의 역할입니다. 영화의 또 조명은 정말 또 많은 역할을 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명을 많은 역할을 담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 조명의 시스템이나 방법은 이제 헐리우드 조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명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명은 언제까지나 밝히는 존재야. 랜턴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고 조명은 딱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100년 동안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이 쌓여서 이제 조명은 이런 시스템으로 완성돼야 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좀 정답이 없는 조명의 법칙에서 기본적으로 영화 속 하나의 장치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색감을 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조명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 공포 영화랑 또 멜로 영화의 조명은 전혀 같은 느낌일 수 없잖아요. 없죠. 이게 조명이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영화의 장르가 틀려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명보다는 이제 그 조명을 딱 쳤다라는 느낌을 못 느끼게 이제 영화 스태프들이 이제 조명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 영화적 전반적인 분위기랑 맞추게 조명을 쳐야 되고 기본적인 명암 대비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조명의 기본적인 요소죠.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아, 그럼요. 예. 많이 섬세합니다. 이 조명. 네, 오늘은 또 영화의 전반적 부분을 차지하지만 관객들은 잘 모르시는 조명의 세계에 관해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조명의 신기원을 이뤘던 이명세 감독의 형사 OST 듣고 오겠습니다. 둘 수만 있다면 살아가고 싶어 이제 널 가질 수만 말하지 못해 가슴이 터져 내 맘 가득한 사랑 그리움에서 현실이 된 너 떠나보내긴 싫어 항상 네 곁에 있고 싶어 사랑해 뒤를 돌아 한번 나를 봐 항상 너의 곁에 있어 사랑하는 거야 이제 모든 아픔 다 버리고 이제 나를 봐 살아있는 가슴 가득한 사랑 그리움에서 현실이 된 너 떠나보내기 싫어 항상 네 곁에 있고 네, 아주 바쁘게 진행되는 영화의 정보 수집, 영화의 발견 파트 3, 영화 까디집기 코너가 왔습니다. 와, 신나네요. 네, 영화 까디집어 주세요. 네, 많이 까집을게요. 네, 이제 영화 까디집기에서는 이제 한국 영화의 사극 전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사극 전성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있죠. 엄청난 배우. 조효정 씨죠. 조효정 씨. 그 조효정 씨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이름만 들으시다 보면 한여에 나왔던 그분 맞죠? 조효정 씨.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조효정 씨는 방자전에 나왔죠. 그분은 누구시죠? 전도연 씨요? 아니, 전도연 씨 말고 그 전도연 씨 한여의 그분도 무슨 여정 씨 아닌가요? 김여정 씨? 윤여정 씨. 그분 선생님이시고. 제가 너무 너무 올라가죠. 네, 너무 올라갔네요. 예. 사극이라고 해서 약간 이쪽으로 떠올렸네요. 그렇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효정 씨 다 알죠. 조효정 씨 방자죠, 뭐. 알죠. 정말 아나요? 알죠. 남자의 로망 조효정 씨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지금? 저 윤여정 씨인 줄 알았어요. 남자의 로망. 남자의 로망 윤여정 씨. 그렇죠. 남자의 로망은 나이죠. 연록이죠, 연록. 윤여정 씨 보고 싶네요. 네. 다음엔 윤여정 씨 영화로 좀 준비를 해볼까. 조효정 씨 말고. 네. 하여튼 뭐 대단한 배우입니다. 네. 참곱죠. 모든 또 남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눈빛이 이쁜
그 여배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죠. 예. 다 신방송입니다. 예. 다 제 중심으로 돌아가죠. 예. 일단은 이 연기와 이제 미모에 아주 탁월하시고 그 동고스란 이제 외모가 사극과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효정 씨는 사극은 2편밖에 없는데도 그런 조효정 씨의 미모와 매력은 또 사극 전문 배우를 뽐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단랑 2편밖에 없는데 다들 이제 조효정 씨는 사극 배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신기하죠. 그 머리 딱 이렇게 올린 머리 해가지고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또. 네. 네. 그 2편 중 이제 조효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영화 후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엄청난 또 조효정 아리를 시킨 영화였죠. 아, 그렇죠. 소문에 의하면 오리지널 영화 포스터가 너무 선정적이다라고 해서 심의 반려가 되었다고 하네요. 심의 반려. 네, 심의 반려. 통과를 못한 거죠. 통과를 못한 거죠. 예, 심의 반려. 얼마나 이 포스터를 꼭 갖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저도 보내주세요. 네.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심의 반려돼가지고 아쉽게 세상에 없네요. 구하기는 힘듭니다. 예. 구하기 힘들고 제작사 쪽에 알아보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심의 반려. 네, 일단은 이제 희정 씨가 없는 관계에 저희 남자 둘이서 좀 이런 영화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살짝 해줘야지 또 밤에 듣는 또 애청자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해지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꺼내야지. 네, 심의반려 이런 얘기 좋잖아요. 영화를 보는 좀 재미도 들고. 그렇죠. 이 영화 뭔가라는 생각도 들죠. 얼마나 선정적이었을까 상상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야밤에 상상을 해서. 네. 뭐 하나? 여기까지. 네네. 아주 빨간불 들어왔네요. 네. 아무튼 이 영화 광고 카피는 일단은 조효정의 야한 영화로 모토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그 영화 야한 영화야. 그냥 야한 영화. 조효정이 야해. 야해. 많이 야해. 이 정도로 알고 있죠. 네, 또 영화 실제로도 충분히 야하고 또 조금의 선정성이 있었지만 또 우리의 여정 누님은 윤여정 씨 아닙니다. 조효정 누님은 아름답게 그분이 얼굴이 스치네요. 네. 윤여정 씨 잘 지내시죠? 네, 하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조효정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효정 누님은 아름답게 또 영화를 표현해 주셨죠. 네, 그 이제 그냥 야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야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충분히 아름답고 이제 그런 한국의 이제 미를 표현하다고 하면 이제 곡선미죠. 곡선미를 표현하는데 충분한 보탬이 되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또 최근 부쩍 사극의 그런 다채로운 시나리오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극 드라마에서도 조차도 정말 신선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요새 정말 다채로운 그런 신선한 사극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좀 사극이 이제 단순히 조선 왕조만 알리지는 않죠. 이제 난 이런 거에 광개토대왕도 알리고 이제 뭐 옛날 신화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사극이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사극의 역사적인 얘기보다는 그 인물들 아니 관계를 현대의 인물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난 소재를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그런 발상에 의해서 이제 사극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사극 영화에서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하나는 현재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 그리고 사극의 아름다움성과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다루려는 희약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또 최근 대표 영화를 살펴보자면요. 영화 광해에서는 정치 풍자성을 나타냈었고요. 방자전은 희약성과 드라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풍자와 희약성을 섞는 최근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던 관상. 이제 송강호 씨.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를 담으면서 희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절묘한 한국 사극의 퓨전 영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후궁은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광고 카피처럼 그냥 에로성에만 속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영화를 처음 보기 전에는 이제 애로성이 짙은 이제 사고의 선전성이 짙은 그런 영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대근 씨가 출연했던 이제 뽕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의 영화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이제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선정성을 이용했지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정치성을 좀 많이
담겨져 있는 이제 권력 이동의 영화입니다. 그냥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좀 애로성이나 선정성을 광고했던 것뿐이지. 그쵸. 어떻게 보면 또 현재 정치 풍자에 더 가까운 쪽에 속하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정치 풍자에 조금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든지 뭐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하게 필요하시죠. 네. 많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와 이제 후궁이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걸 대신해서 영화로서 보여주고 옛날에 멋있는 왕들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네네. 라고 조금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 정도죠. 오, 좋습니다. 또 그 결과 일단 이 후궁이라는 영화가 300만이 넘어가면서 손익분기점은 넘었어요. 그렇죠. 야, 다행이네요. 그리고 조효정을 좀 더 사극적인 배우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300만의 관객 중에 150만은 조효정 씨의 그런 선정성을 보기 위해서 왔고 150만은 이제 사극을 좋아해서 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근데 이 영화의 감독님도 이게 뭐 정말 대단하신 감독입니다. 감독님이죠? 김대승 감독님은 일단 영화를 진짜 잘 만드는 감독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번지 점프를 하다로 당시 또 파격적인 이야기를 끌어낸 감독이 김대승 감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후궁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치정사를 풀어낸 작품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후궁의 주된 내용은 이제 아들, 엄마 그리고 형님의 형수님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왕족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의 치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이 이제 왕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뭐 누리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치정사를 조금 더 잘 얘기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김대승 감독이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조효정, 김민준, 김동욱이 나오는데요. 연기력에서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일단은 그냥 그 개개인의 연기력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 영화는 참 대단합니다. 조효정 씨랑 뭐 김동욱 씨 같은 경우는 그 점점 변해가는 연기랑 그리고 그 반항할 때 연기 그가 정말 와닿을 정도로 일품이군요. 괜찮았고 조효정 씨와 워낙 사극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배우니까. 거의 그냥 거기 있는 사람 같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제 큰 분량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자기 몫은 해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권력 이동이라는 이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끌어가다 보면은 이제 인물 관계가 권력 이동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밖에 안 쓰입니다. 이 배우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김동욱 씨는 이제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편이지 나머지 분들은 권력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소재로 썼기 때문에 큰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연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지 뭐 그들이 매력적인 연기를 했어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일단 권력의 이동이라면 서로의 암투와 사투가 벌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그런 모습보다 또 물 흐르듯이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배우들이 변하는 모습에 좀 갑작스럽습니다. 큰 동기가 얻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라는 갑자기. 왜냐면은 그 이야기는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는 이해가 가겠지만 배우들이 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의 그런 배우들의 이제 서로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조효정의 두 번째 사극 영화 후궁은 방자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말 다른 이미지를 가진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또 조효정의 몸매와 관람 목적보다는 권력의 이동 방향과 또 처사 등을 고려해서 관람한다면 또 더 재밌는 그런 관람이 될 것 같네요. 김군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이번에 뭐 계속 얘기하네요. 아까 오지인포 때도 얘기했는데 전문이시네잖아요. 이거 녹음해놔야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나만의 영화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DIO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화를 발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오늘 음악은 후궁 재앙의 첩 OST 중 서영은이 부른 꽃이 진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웃고 있었다. 나의 곁에서 햇살처럼 빛났다. 난 굳게 믿었다. 너와 함께한 봄날이 날 영원히 꽃 피워줄 거라. 꽃이 진다. 바람결에 흩어져 간다. 비처럼 붉은 열매를 맺고 시든 꽃은 떨어져 간다. 사랑했다. 미치도록 사랑했었다. 하지만 널 지운다. 모두 버린다. 가슴 가득히 멍이 들어도 끝내 너를 묻은 채 살아간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그것이 돈이건 명예이건 또 인기건 사랑이건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달나라의 다음 주 테마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에 얽힌 추억이나 달나라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달나라를 24시간 만날 수 있는 곳 페이스북 달나라 페이지 달나라디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후이비의 한국인 그룹 코디오의 화요일 방송 달나라는 FM 98.1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글로벌을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상 패널의 한나래 진행해줘 박찬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